오늘은 제가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8가지의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결정합니다. 교세라를 창업한 이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공했지만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기도 했으며, 느리게 성공에 다가갔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닷속에 큰 기둥이 박혀 있고 수면 위로 기둥의 방향과 붉기가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둥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굵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수면 위로 보이는 기둥의 방향과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쉽지 않죠. 이것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바닷속에 있는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뿌리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기둥은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뿌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마음가짐이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성격과 행동이 변하고, 성격과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성공에 다다랐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나 행동이 뛰어나 보였지만 큰 성공이 왔을 때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단단하게 수련이 된 사람이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처럼 연기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속마음이 불순하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품고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개인의 명성과 부에만 있다면 단기적 성과만 이루고 끝날 수 있습니다. 토대가 부실한 야망은 쉽게 무너집니다. 처음 교세라를 창업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은 기술자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각자 마음가짐이 달랐고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승진 같은 것을 요구했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 하지만 회사는 기술자인 저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직원의 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이후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사명이고 경영의 의미입니다. 개인을 위한 프로젝트는 그 사람의 바람만 채워지면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동기가 타인을 향한다면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사업의 동기는 타인을 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없는 3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해진 정답은 없고 비밀은 없으며 공짜도 없었습니다. 내가 공부한 지식도 세월이 지나가면 더 나은 지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되기도 했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세상에 없는 3가지 중 3번째는 공짜입니다. 무슨 일이든 대가가 따라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고 노력 없이 얻는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이룬 성공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얻은 부와 명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것이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세요. 마음이 급해서
설계도 없이 집부터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은 바로 무너집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설계도부터 구하세요. 설계도대로 하나씩 이뤄 나가면 성공할 겁니다. 네 번째, 성공을 의심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공장에서 시작한 교세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기업인 IBM 컴퓨터에 들어갈 부품 수주를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년 매출의 25%의 엄청난 금액이었죠. 다른 유명한 기업들을 제치고 얻어낸 기회였기에 우리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했죠. IBM의 품질 기준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에 비해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교세라의 정확도 기준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낸다. 당시에 제가 매일 100번 넘게 마음에 새긴 말입니다.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 했고 작업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제조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샘플을 만들어 납품하였으나 대부분 불량으로 반품되었습니다. 불량 제품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이 터널의 끝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구해준 것은 군말 없이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이었습니다. 이후 7개월 만에 IBM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고 수주 물량을 약속한 시기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바로 명성이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일본의 세라믹 부품 회사 중 최고의 기술력으로 명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100%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경험일 뿐입니다. 힘든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험난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기세라고 합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기세가 없다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의 성공을 위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은 이윤 창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직원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성원 모두의 비전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조직에서 개인이 제 멋대로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직원들을 계속 설득하였고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제안했습니다. 애매한 타협안 줄다리기를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4조 적자였던 일본 항공이 파산할 위기였을 때 제가 가장 처음 했던 것도 바로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 마음에 스며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겸허히 하세요. 항상 공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담담하고 태연하게 행동해야 해요. 일이 잘 풀렸을 때에도 늘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나만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얻는데 내 노력이 있었더라도 과거의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미 만들어졌던 것을 내가 배운 것이고 나는 배운 것을 갈고 닦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또 그것이 만들어낸 성과도 인류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겸허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능을 전부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은 많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는 자본과 기업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성장과 영속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7번째,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운은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난과 행복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재난을 겪으면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재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쳐서 상처를 입었다면 이 정도 상처로 끝나서 다행이다. 큰 사고는 아니었잖아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만 합니다. 저희 회사가 의료용 무릎관절 제품을 정부 허가 없이 제조한 적이 있었는데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어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사죄했습니다. 기자들이 TV로 고개 숙인 저희 모습을 내보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거만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몰락시키는 것은 언제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성공과 칭찬이라는 것을 말이죠. 8번째, 재능보다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덕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기업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조직은 능력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능력이 있는 수많은 인재를 받아들이고 키워야 합니다. 적당한 보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인재들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직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까지 갖춘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야 합니다. 덕을 갖춘 자가 구성원들의 능력을 아우르며 비전을 제시할 때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제가 90년간 살면서 깨달은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